안녕하십니까. 보험설계사 조영서입니다. 오늘은 실비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실비를 청구할 때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있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비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혜택을 보고 계시죠.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실제로 우리가 병원비를 사용한 금액의 30% 정도의 의료비만 실제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급여가 되는 항목들, 즉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수술이라든지 치료 목적의 약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30%고요. 의료적으로 허가는 되어 있지만 또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일명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죠. 이 비급여에 있어서는 당연히 환자 본인은 10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인 부담금 때문에 나오게 된 보험이 실비보험입니다. 실비는 실손 의료비 보험 약자입니다. 과거에는 실비보험이라고 해서 10만원, 20만원, 가격이 3만원, 5만원 이렇게 천차만별이었는데요. 2009년 8월 이후로 국가에서 드디어 표준화 작업을 시작했고, 생보, 손보 따로 구분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통일된 약관으로서 이제 실비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갱신, 3년갱신, 1년갱신 이렇게 개정을 해가면서 약관들도 조금씩 변경이 되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시점은 2013년 4월 1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4월 이전, 즉 3월 30일까지의 실비보험들은 계약을 하면 5년이든 3년이든 1년 갱신이든 내가 계약했던 처음 내용 그대로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지만, 하지만 13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15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큰 시사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올라가고 보험회사에서 개정을 해갈수록 어찌 보면 소비자들에게 또 불리한 항목들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내가 처음에 가입했던 약속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15년마다 바뀌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많이 불리해질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13년 4월 이전 실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새로 가입하시는 것보다 기존 실비를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비 청구를 하실 때 이게 청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많은데, 실비는 간단하게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가시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용이나 성형, 정신과, 그리고 치과, 임신, 출산 관련된 내용들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 가면 실비를 청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건강관리를 위해서 검진을 하시는 거는 실비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검진하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대장 내시경, 특히 내시경을 하시고 용종을 떼신 경우에 실비 청구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청구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시경 하기 전에 아마 기억나실 건데요. 서명을 하시죠. 그 서명 내용에는 내시경 도중에 용종과 같은 병변이 발견될 경우에 수술을 하겠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냥 검진 목적으로 내시경을 하셨다 하더라도 내시경에 들어갔다가 용종이 발견되면 수술적 행위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 이는 치료로 해당됩니다. 때문에 검진 목적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의료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통이라든지 아파서 병원에 가셨을 경우에도 이게 검진 목적으로 실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께서는 이 치료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라는 걸 하죠. 그래서 검사하고 내시경을 해봤다가 용종이 나오든 용종이 나오지 않든 이거는 치료 목적으로 한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실비 청구 대상이 됩니다. 물론 병원에다가 실비 청구를 할 수 있게끔 서류를 요청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자, 그럼 실비 청구할 때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거의 모든 실비는 진단서,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이 세 가지 서류만 있으면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단서상에는 질병 코드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이 질병 코드를 근거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될 게, 병원 가서 내가 실비가 있으신 분들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진단서가 보통 병원에서 2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발급 비용이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이 또 발급 비용은 실비에서 해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질병 코드가 나와 있는 서류, 처방전이라든지 아니면 진료 확인서, 아니면 수술 확인서, 뭐 이런 좀 더 저렴한 서류가 있다면 그 좀 더 저렴한 서류로 받아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시고 실비에 관련된 내용들은 한번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